데이터가 콜드 티어에 있는지 핫 티어에 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네. 분석에만 좀 집중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분석이 필요할 때 바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데 GDS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GPU가 데이터를 읽고 쓰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CPU 제약 사양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고성능을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 복제되는 시간과 저장소에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AI 스토리지로서의 멀티 프로토콜 지원은 필수적이다라고 효성 T MI 안녕하세요. 효성의 기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IT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테크맨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에서 AI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AI 워크로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지, 그리고 또 AI 인프라는 어떤 걸 도입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효성의 테크맨 두 분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효성에서 빅데이터 컨설팅을 맡고 있는 강준범 PM입니다. 안녕하세요. 효성에서 AI 스토리지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김서한 PM입니다. 네, 두 분 다 빅데이터 그리고 AI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그 덕분에 요즘 굉장히 바쁜 한 해를 지내셨다고. 예, 맞습니다. 올해가 AI 프로젝트의 원년으로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미팅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이나 또는 대형 플랫폼 위주의 되게 AI 프로젝트들이 주를 이뤘었는데 네. 요 근래에는 공공금융 제조 할 거 없이 산업 전반적으로 AI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고객분들과 저희가 AI 인프라에 대해서 제안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네. 미팅도 많이 했던 되게 바쁜 네. 한 해였습니다. 고객분들을 만나시면서 좀 느끼는 바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도 고객사를 만나고 왔는데요. 제가 다양한 고객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GPU 같은 분석 환경은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신데 네. 실제로 스토리지 요건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다수의 고객분들께서는 이미 고성능의 GPU 기반의 AI 분석 인프라를 구축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스토리지에 대한 성능 병목 현상 때문에 되게 많은 고민과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기업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증대가 됐고 또 GPU 서버라든가 아니면은 클러스터 같은 제반 인프라는 많이 구축을 하셨는데 정작 스토리지 관련해서는 뭐 정확한 정보를 좀 많이 얻으실 수 없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AI 스토리지에 적합한 요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AI 스토리지가 무엇이 필요한지 핵심적인 사항만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겠어요? 우선 AI 프로젝트를 준비하시고 스토리지를 도입하시고자 하신다면 일단 첫 번째로 병렬 파일 스토리지인지 이 여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환경에서 필수적인 고성능을 내기 위한 기술들이 과연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하는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효율적인 대용량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요 네 가지 요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첫 번째로 분산 병렬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찝어주셨는데요. 분산 병렬 파일 시스템이 뭔가요? 분산 병렬 파일 시스템이란 여러 데이터 노드의 파일들을 분산하여 처리하는 파일 시스템의 구조를 말을 합니다. 이러한 병렬 파일 시스템이 나오게 된 이유는 수많은 GPU 클러스터들이 연산 작업을 수행하면서 여러 스토리지 노드로 데이터를 분산하여 처리를 하게 되면 네. 훨씬 더 성능적으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병렬 파일 시스템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성능적인 이점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병렬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스토리지는 왜 성능상으로 좀 저하되는 걸까요? 네, 초창기 AI 인프라를 구축하신 환경을 보면 고성능 HPC 클러스터에 NAS를 구축해서 사용했던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AI 워크로드라면 100G, 200G 이상의 더 높은 고성능 네트워크 성능을 요구하게 되는데 NFS라는 프로토콜의 한계로 인해서 고성능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고요. 네, 결국 이는 성능의 제약을 따라올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NFS 스토리지는 디렉토리 수나 파일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느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AI 분석 업무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AI 분석 인프라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그 양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NAS 스토리지는 NFS 프로토콜 특성상 스케일 아웃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산 저장된 파일을 특정 노드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서비스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특정 노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구조적 특성 때문에 네. 스케일 아웃으로 확장될수록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병렬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파일들을 여러 노드에다가 분산하여 클라이언트한테 전송을 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없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좀 보면 병렬 파일 시스템이 아닌 다른 아키텍처의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신다면 스토리지 단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거는 바로 그 AI 분석 전체의 성능 저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요건으로 고성능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고성능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이라고 하면 이제 GPU 서버나 클러스터 단에서는 많이 고객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스토리지 단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요구되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GDS를 네. 예, 맞습니다. GDS를 지원하는지 봐야 되는데요. GDS는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것으로 GPU 프로세스에 직접적으로 스토리지와 연계되어서 고성능 디스크 IO를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GDS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리드된 데이터가 CPU를 거쳐서 GPU에게 전달이 되고 GPU에서 처리되는 데이터가 다시 CPU를 거쳐서 스토리지에 라이트되게 됩니다. 그런데 GDS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GPU가 데이터를 읽고 쓰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CPU 제약 사양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고성능을 낼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를 건너뛰니까 아무래도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네. GDS는 워낙 좀 필수적인 기술이기도 하니까요.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GDS 말고 또 다른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DPDK 기술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패킷 처리는 애플리케이션에 도달하기 전에 NIC로부터 리눅스 커널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 패킷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패킷이 주고받는 것들이 빈번해짐에 따라서 OS의 커널 단의 부하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커널 단의 부하가 심해지면 성능의 저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커널 단의 병목을 좀 줄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커널을 통하지 않고 NIC의 대역폭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DPDK라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DPDK를 사용을 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NIC와 직접적으로 통신을 하여 커널단의 병목 없이 좀 성능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분께서 설명하신 걸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고성능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이라는 것은 데이터 입출력 단에서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뭐 OS 커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CPU 메모리 같은 거 갖다가 건너뛰면서 고성능을 낼 수밖에 없는 기술력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김PM님, 그럼 멀티 프로토콜 지원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한다는 것은 포식스, SMB, NFS, S3, 더 나아가서 컨테이너 기반의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CSI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파일 시스템에서 서비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프로토콜이 하나인 거죠. 동일한 것처럼 뭐 서비스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멀티 프로토콜이 지원 안 되는 스토리지는 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예, 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AI 분석의 프로세스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 AI 분석 프로세스는 분석에 사용될 데이터의 ETL과 학습, 검증, 추론, 분석의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 사용된 데이터와 생성된 모델은 장기 보관을 위해서 아카이빙되어 보관이 되는데 네. 이런 AI 분석 프로세스에서의 데이터는 이 과정의 반복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구간별, 단계별로 사용되는 도구, 좀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와 같은 툴들이 되게 업체마다 되게 상이하고 그렇죠. 이런 툴마다 요구하는 프로토콜이 되게 다른데요. 네네. 아무래도 프로토콜에 맞는 스토리지를 별도로 계속 도입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기종 스토리지들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관리 포인트라든가 비용상의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각 단계를 넘어가면서 네. 만들어진 데이터나 생성된 모델이 복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네네. 이 복제되는 시간과 저장소의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AI 스토리지로서의 멀티 프로토콜 지원은 필수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요건인데요. AI 워크로드를 우리가 고려해 보면 첫째도 성능이고 둘째도 성능일 것 같긴 한데 데이터 관리에 관한 요건을 좀
뽑으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까지 NVMe 기반의 병렬 파일 시스템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NVMe나 SSD가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네.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자칫 성능만 보고 도입했다가 나중 되면 정말 감당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기업은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가 분석이 끝났다고 해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향후 다른 형태의 분석과 같은 목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에 장기 보관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통 콜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콜드 데이터는 별도의 티어 영역으로 보관해서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 계층을 구성하는데 일반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아카이빙 스토리지 계층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콜드 티어에 들어가면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되는 거죠? 굉장히 좀 활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사회자님이 네. 또는 제가 네. 분석가라고 하면 데이터가 이게 콜드 티어에 있는지 핫 티어에 있는지 이걸 신경 쓰고 싶으실까요? 아니죠. 그런 건 뭐 알아서 당연히 뭐 분석가 입장에서 그냥 알아서 관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존재하는 많은 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석가 분들은 네. 데이터가 콜드 티어에 있는지 핫 티어에 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네. 분석에만 좀 집중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네. 그 말인 즉슨 네. 분석이 필요할 때 바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별도로 콜드 티어 스토리지가 존재를 하면서 별도로 아카이빙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네네. 이제 분석에 활용되기까지 데이터 이동 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요. 인프로 담당자 개입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네. 아, 맞습니다. 아주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네. 그럼 이유 때문에 AI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는 순간 아카이빙 스토리지라고 말씀드리는 콜드 티어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알아서 네네. 스토리지 레벨에서 알아서 핫티어로 이제 리스토어가 되고 네네. 일정한 정책에 의해서 사용을 안 한다라고 하면 네네. 스토리지가 또 다시 알아서 비용 효율적인 콜드티어로 데이터를 내릴 수 있는 오프로드 할 수 있는 이런 저장소여야지만 네. 가장 최적화된 AI에 특화된 저장소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트 1에서는 AI 스토리지의 필수 요건과 핵심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구매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보면 벤더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구매로 이어질 때 제품만을 보고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벤더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지원 같은 것도 따져볼 텐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서는 AI 스토리지 벤더를 선택할 시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작용 요건을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